안녕하세요. 로스쿨 살아남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엔 현실적으로 리트 언어 이해를 고득점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얼굴을 빨리 깔지 몰랐는데 아무래도 팁 같은 거 알려드리려다 보면 이렇게 그냥 말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례적으로 좀 얼굴을 많이 깔게요.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양해 바랍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올해 춘천 소재 한 법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여 지금 15기로 입학해서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이한 그냥 로스쿨생입니다. 첫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이걸 나중에 돌려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유튜브를 종종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불만족스러워요. 저는 좀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데 피드백 주시면 항상 잘 받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건 사실 제 지인들한테도 말을 안 해가지고 한 로스쿨 생들만 거의 보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로스쿨 팁 같은 걸 올리면 어떻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곧 7월이고 곧 리트인데 저희 로스쿨 일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검색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되게 언고 추저거든요. 그리고 그 언어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저는 한 제시로 들어온 케이스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저도 이맘때쯤이면 유튜브에 되게 검색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로스쿨생들이 어떤 팁 같은 걸 알려주는 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했고 이런 걸 되게 많이 정리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영덕 교수님 유튜브도 많이 보았고 제가 했던 고민도 있고 또 같이 또 고민해보고자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로스쿨은 대체로 중요한 건 학토리시라고 하죠. 학점, 토익, 리트가 바로 그것인데 이제 학교마다 그 가중치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강점이 있는 부분, 자신에게 강점이 있는 학교를 타겟팅을 하고 그에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리트겠죠. 곧 7월 23일에 치러지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점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제가 봐도 제가 입시했을 때도 한 98점, 99점 되는 사람들도 흔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코로나 학점의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더더욱 리트의 중요성이 2023년 입시에서는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17,000명 넘게 좀 지원을 한 것 같던데 이걸 봤을 때는 더 치열해지겠죠? 저 때보다도, 작년보다도. 다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저는 제시를 통해서 입학한 케이스고요. 노무사 시험과 사실 병행했습니다. 리트만을 따로 하진 않았고 사실 리트가 되게 부목표였는데 어떻게 노무사 시험은 떨어지고 리트가 잘 나온 편이라서 로스쿨 입학을 이번에 함께 된 것 같아요. 시험을 쳐봤을 때 재작년이죠.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언어이해 표준 점수가 49.9, 100분위가 69.1입니다. 상당히 낮죠. 그리고 추리가 54.4, 100분위가 31.9였어요. 사실 그래서 종합 점수가 104점 정도 나왔는데 사실 어떤 로스쿨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이 나왔고 내년에는 리트를 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어찌 자소서가 먹혔는지 원광대 면접까지 잘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친해지다 보니까 한 번 더 리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쳤을 때 언어이해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읽어보면은 언어이해 표준 점수가 57.8, 100분위가 92.8이죠.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리는 63.8, 100분위가 60.5입니다. 추리도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평범하죠, 아무래도. 사실상 언어 이해가 캐리한 케이스고 극단적인 언고 추저 같습니다. 추리 점수까지 바라는 건 상당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근데 리트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저만 오른 게 아니라 제 같이 공부하던 스터디원들도 다들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상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똑같이 저는 노무사 공부가 제 1의 목표였고 리트 학원 강의를 들은 적도 없는데 뭐가 달라져서 리트 점수가 갑자기 올랐을까요?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리한 결과를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거의 언어 이해에 한정된 팁이고 추리는 다른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6가지 6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제가 공부할 때 많이 정리했던 것 같아요.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첫째는 바로 독서 스터디입니다. 원강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과 다 같이 독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권 정도 각자 책을 읽고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제는 정치, 과학, 철학, 뭐 조선시대, 조선법까지 리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분야는 다 본 것 같아요. 텍스트를 많이 접하니까 독해력이 느는 게 사실 느껴졌고, 무엇보다 배경 지식이 쌓이고, 리트 시험장에서 다시 한번 그런 류의 글을 읽었을 때 좀 더 친숙함?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사실 목표였고, 실제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글을 읽고 친구들과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을 해본 그 시간이 그 분석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일 시험장에 갔을 때 이번 시험은 재작년보다는 좀 괜찮은데, 작년이었죠. 그래서인지 시험을 봤을 때 작년보다 좀 난이도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독서 스터디가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문제를 풀 때 현장에서 어떻게 풀지 미리 전략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차례차례 푸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유형을 골라서 먼저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자,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글들은 나중으로 좀 미뤘고,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순서가 많이 엉켰어요. 앞에 읽고 그 다음에 좀 뒤로 가서 읽기도 하고, 다시 앞으로 오고 다시 뒤로 오고, 이렇게 좀 읽었는데 대체로 저는 경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 잘 읽혔거든요. 각자 아마 가장 잘 익히는 주제가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해 다룬 거, 그리고 역사적인 뭐 그런 것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철학, 그 다음엔 미술, 예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외계어 같은 완전 조선 고전, 그리고 더 마지막이 있죠. 과학은 그냥 안 풀다시피 했는데 거의 풀면은 맨 뒤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마지막 과학 3문제를 냅두고 좀 찍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과학 한 3문제가 남았을 때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근데 보면서 최대한 말이 되는 걸 찍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솔직히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다 풀자마자 시험지를 버렸거든요. 한 3주 뒤에 노무사 시험이었어가지고 채점할까봐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솔직히 문제가 어렵든 쉽든 점수는 다 똑같은데 굳이 어려운 걸 푸느라 풀 수 있는 쉬운 것들을 놓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좀 푸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래 주머니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특이할 수도 혹은 위험할 수도 있는 방법이지만, 저는 기출문제를 한 번도 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요. 그 이유는 요즘 기출은 상당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비해서 역대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뭔가 쉬워요, 요즘 나오는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기출만을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난이도 차이가 갑자기 확 나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특히 재작년에 제가 점수가 낮았던 게 노무사 공부를 하느라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기출을 거의 3개년만 풀고 들어갔는데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들어갔죠. 근데 상당히 문제가 난이도 있게 나와가지고 스스로는 좀 갑자기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저는 학원 모의고사들, 난이도 있는 모의고사들을 좀 많이 풀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려웠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많이 풀고 들어가면은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것보다 쉽게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풀기는 수월하겠죠. 이런 모래주머니 효과를 좀 생각을 염두하고 공부한 것 같습니다. 기출을 그리고 풀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기출도 그대로 나오지도 않고, 모의고사 문제들도 기출의 원리들을 응용해서 만든 거라고 해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많이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극히 사견인 게, 저랑 친한 그 스터디원들도 기출을 많이 풀고 또 기출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저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친구도 있고요. 따라서 기출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정도로 절충안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거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거 정답 같은데 하고 찍고 넘어가면은 꼭 틀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아닌 선지들을 찾아서 이것을 빠르게 소거해서 결국 정답만, 가장 정답 같은 것만 남기고 넘어가는 방식을 좀 많이 선호했습니다. 특히 리트는 함정을 많이 파놓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단점은 좀 선지들을 좀 많이 봐야 돼서 시간은 더 걸릴 수는 있겠죠. 물론 항상 속도와 정확도 뭘 우선시할 것인가는 좀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도를 낮춰서 못 풀고 틀리는 건 정말 아까운 것 같거든요. 차라리 정확도를 올려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풀고 넘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점수가 합계는 더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현장에서는 미련을 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 문제를 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좀만 더 보면은 풀릴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읽는 거예요.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그런데 잘 안 풀리는 게 있어요. 끝까지 찝찝한 게 있어요. 저는 되게 미련을 못 버리는 성격이라 작년에도 사실 그런 문제를 만났었는데 넘어갔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음 문제를 봤을 때 살짝 현기증이 드는 거예요. 사실 실수한 거죠. 그만 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따라서 충분히 고민을 했다면 빠르게 결론을 내고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은. 근데 이거를 이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 풀면은 정말 아깝겠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물이나 영양제 같은 걸 미리 준비하고 또 인데놀과 같은 약을 섭취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피 안 먹었습니다. 커피 먹으면 오줌 마렵잖아요. 화장실 중간에 못 가잖아요. 대신 물을 챙겨서 조금씩 섭취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시험 봤죠. 그리고 인데놀은 제가 리트 당시에는 먹지 않았는데 제 친구는 먹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면접 때 알아서 먹었는데 저는 상당히 효과 있었어요. 사실 약을 추천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죠. 바람직하진 않은데 리트는 솔직히 인생이 달린 시험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이고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진짜 팁인데 저는 수건을 하나 가방 안에 넣고 갔어요. 수건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저는 공부를 좀 할 때도 그랬지만 시험을 볼 때 좀 후반부에 갈수록 엉덩이가 좀 저리더라고요. 허벅지 쪽이 좀 많이 저리고 아니면 엉덩이가 저리던지 해서 이게 좀 심했는데 수건을 잘 말아서 꼬리뼈 부분에 좀 갖다 대니까 이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후반부에 좀 이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래 못 앉아 있는 분들은 이런 팁 같은 걸 약간 잘 고려를 해서 아무튼 수건 추천합니다. 아무튼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수건 같은 거 하나 챙겨가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슬리퍼 신었어요. 저 운동화 신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얘기하면은 평소에 모의고사를 풀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또 많이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와 자기 전에 이제 줌인가요? 줌 같은 걸로 이제 목소리 들으면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같이 좀 풀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번 이거 맞았지? 이거 쉬웠지? 넘어가자. 2번 어때? 나는 맞았는데. 그러면 그 친구는 만약에 틀렸어요. 그러면 같이 고민해봐요. 나는 이건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정답이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약간 토론을 잠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됐지?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은 이제 걔는 맞았는데 내가 틀린 게 있어요.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건 여기서 그렇게 적용해야 돼? 이걸 그렇게 이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런 식으로 좀 의견 교류를 많이 하면서 강제성도 있고 전 도움도 많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리트 하는 게 진짜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좀 시간도 너무 길고 시험 시간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로스쿨 입학이라는 게 정말 큰 보상이잖아요. 사실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있지만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업무 영역도 넓은 것 같고 돈도 많이 버시는 것 같고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괜찮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다 겪고 계신 거잖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사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힘든데도 로스쿨은 일단 보상이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이 과정이 힘들더라도 잘 극복해내시는 게
좀 힘들더라도 이 힘듦은 사실 좀 받아들여야 되는,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시험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론 이 텐션을 점차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던 지금이 어떻건 시험 당일에만 리트를 잘 보면 됩니다. 저 또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고 너무 고생했었는데 진짜 힘든 그 심정 이해합니다. 좀만 잘 견디세요. 그리고 또 다들 많이 겪었던 과정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고 좀만 힘내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험은 끝나잖아요. 7월 23일에. 그리고 다 노실 거 아니에요. 근데 찝찝한 마음으로 놀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주간만 열심히 조금만 더 고생한다는 마인드로 살면은 진짜 복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